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2026년 시장. 아직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냥 묻어두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어쩌면 가장 큰 경고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시장에서 오직 돈의 흐름만을 쫓아온 퀀트 전략가입니다. 오늘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는 이 빅테크 신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데이터로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돈이 지금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경로를 같이 추적하다 보면 2026년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누굴지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이 우리에게 던진 이 거대한 수수께끼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요즘 블룸버그 터미널만 열어봐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현상이죠. 아니, 실적은 여전히 괴물 같은데 도대체 왜 주가는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작년 11월 고점 이후로 마이너스 12.4% 곤두박질 쳤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오른쪽입니다. 이 공룡들을 뺀 나머지 S&P 493개 기업들은요. 연초 대비 오히려 4.3%나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수라는 거대한 커튼 뒤에 가려져 있던 시장의 진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시장의 저변, 그 펀더멘탈은 훨씬 탄탄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 미스터리는 더 깊어집니다.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빠진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S&P 500 전체 이익 증가분의 무려 44%를 이 7개의 기업이 혼자서 다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월가 애널리스트들 전망치를 보면 2026년 순이익 성장률도 18%, 나머지 기업들 13%보다 훨씬 높습니다. 펀더멘탈만 보면 여전히 시장의 제왕인데 말이죠. 제 20년 경험에 비춰볼 때 이렇게 펀더멘탈과 주가가 따로 노는 형상? 이건 보통 시장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그 초입 구간에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신호도군요. 그렇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이유가 뭘까? 시장의 이런 복잡한 수수께끼는요, 언제나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 실마리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빅테크가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현금이 예전처럼 주주들에게 오지 않고 지금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그 물꼬를 트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탐정모자 딱 쓰고 이 돈의 행방을 한번 추적해보죠.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 흐름표나 투자 계획서를 꼼꼼히 뜯어보면요. 이들의 자본 배분 정책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자신들을 키워온 성공 공식을 스스로 폐기하는 수준의 거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10년간,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때 빅테크에겐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성공 공식이 하나 있었죠. 막대한 이익을 벌어서 그걸로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이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한테 현금을 돌려주니까 주당 순이익, EPS는 당연히 올라가고 주가는 부양될 수밖에 없었죠. 2024년까지만 해도 이 공식은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그 공식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4사, 그러니까 빅테크의 핵심 엔진들이죠. 얘네들 데이터를 보면 순이익의 50%를 자사주 매입에 쓰던 게 2025년 말에는 고작 23%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주가를 밀어 올리던 가장 강력한 엔진의 출력이 절반 이하로 식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사라진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사주 매입에서 증발한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바로 여기 설비 투자, 즉 캐펙스로 몽땅 흘러들어갔습니다. 2024년에 약 3천억 달러 수준이던 캐펙스가 2026년에는 6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에요. 이건요, AI라는 새로운 대륙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2026년이 되면요, 이 기업들은 영업활동으로 100원을 벌면 그중에 90원을 AI 데이터 센터 짓고 서버 까는 데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처럼 주주인 여러분들한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돌아오는 돈이 아니에요. 생존을 걸고 미래의 거의 모든 자원을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퍼즐의 다음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이렇게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어떻게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강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막대한 돈 절대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뀔 뿐이죠. 빅테크의 지갑에서 나와서 AI 골드러시에 필요한 곡괭이랑 삽을 파는 기업들, 다시 말해 AI 인프라 밸류 체인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당연하고요. 서버 같은 하드웨어, 네트워킹 장비,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기기나 변압기, 그리고 이걸 짓는 데 필요한 산업재랑 소재 기업들까지. 일각에서는 국영제의 화려한 부활이라고 부를 만큼 그 수혜의 폭이 아주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가 관찰됩니다. 바로 부의 지리족 이전 현상이죠. KB증권 리포트를 비롯한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AA 설비 투자의 핵심인 HBM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각종 하드웨어 제조, 이 밸류체인이 대부분 한국, 대만, 일본, 즉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도넛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AA 캐펙스로 쓴 돈의 55%가 결국 동아시아 기업들의 매출로 잡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이들 국가 증시가 유독 미국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닌 거죠.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의 이 문장이 지금 이 현상을 딱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과거 빅테크 주주에게 돌아갔을 분은 이제 AI 캐펙스 수혜주들의 기업 이익 폭증이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에게 갔어야 할 그 돈이 이제는 SK하이닉스나 TSMC 같은 기업들의 폭발적인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제 20년 경험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을 쫙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거랑 아주 비슷한 판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마크 트웨인이 그랬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 즉 라임은 맞춘다. 이 과거의 사례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아주 거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후반 풋내기 주니어 애널리스트로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바로 이 닷컴 버블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패턴이 지금이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처음엔 인터넷망을 깔아야 하니까 AT&T 같은 통신사들이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고요. 1999년이 되니까 이 투자 경쟁이 그야말로 극에 달하면서 정작 돈을 쏟아붓는 통신사들 주가는 빌빌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0년 그들에게 장비를 팔던 시스코, 퀄컴 같은 회사들 주가가 역사의 정점을 찍고 그 뒤는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순간이죠. 1999년 딱 1년 동안이에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던 통신사 AT&T 주가는 고작 17% 오르는 데 그쳤어요.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쳤죠. 반면에 그들에게 장비를 대던 퀄컴 주가는 어떻습니까? 무려 2620%. 이건 뭐 전설적인 수익률이죠. 진짜 돈을 번 게 누군지는 이 숫자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자, 따라서 핵심적인 통찰은 이겁니다. 오늘날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닷컴 버블 당시 과잉 투자의 늪에 빠졌던 통신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고 AI 설비 투자 수혜주들은 바로 그 통신 장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을 쓰는 쪽에 서지 말고 그 돈을 벌어들이는 쪽에 서야 한다고요. 자,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완전히 새로 짜인 판에서 살아남고 또 승리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그냥 미국 S&P 500지수 사놓고 기다리는 그런 패시브 투자의 매력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 새로운 자본의 사이클에서 진짜 승자가 누군지 적극적으로 골라 담아야 할 때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핵심, 코어 비중은 AI 설비 투자 수혜주들로 채우고요. 위성 전략, 즉 서브 전략으로는 그 낙수 효과를 받는 소재나 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주들을 일부 담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많이 담아두셨던 하이퍼스케일러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 플레이북에서 딱 3가지 리스크 관리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저하게 모멘텀을 따르세요. 주가도 오르고 이익 추정치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쌍끌이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이 사이클이 끝이 언제 올지 그 신호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들을 복귀해보면 시장 금리가 3년 내 저점 대비 200bp, 그러니까 2% 이상 급등할 때가 보통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 위험 신호였어요. 연준 의장 입을 쳐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마지막으로 분산 또 분산입니다.
수혜가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전략, 소재, 산업재까지 넓게 가져가셔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그 강물의 방향을 읽고 조용히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난 10년간 시장의 절대 군주였던 빅테크조차 그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 영원한 주도주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2026년을 준비하시면서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문제입니다. 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